안녕하세요. 자, 11주차 봄이 오는 길목에서 매화를 만들어 왔어. 6번에서 10번 수능특강 A형, 11에서 15번 수능특강 B형인데 광문자전은 이제 2010 경찰대 문제야. 16에서 18번은 0806 평가원 경제지시문이고 17, 18번이 좀 어려웠다. 그리고 문법 두 문제. 이번 주 숙제는 자 7쪽은 94.1등급이야. 자 1번 3번 제시문 위에다가 적어 8시 40분에 바로 필살 집중할 것. 바로. 근데 이제 8시 40분에 풀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숙제 내는 학생들이 있더라고. 상담해 보니까 잘 봐. 근데 이제 모의고사는 너무 또 안 나와. 그래서 너 왜 평소 숙제하고 너무 다르냐 물어보니까 80분 동안 이걸 푸는 게 아니고 한 30분 동안 화작문을 풀어. 화법작문 문법을. 그리고 또 한 30분 그 다음날 시간 내서 독서 풀고 또 그 다음날 시간 내서 문학 풀고. 그래서 이렇게 순간 집중력은 강하잖아. 30분. 그러면 1등급 점수가 나온다고. 근데 선생님이 원하는 건 80분 동안 집중해서 요거 한 세트를 가볍게 풀어내는 능력이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무조건 요 숙제는 실전훈련 숙제야. 자, 그래서 80분 동안 45문제 경영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번에 시간도 부족하고 경영을 잘못했다 손 들어봐. 시간도 부족하고 아주 애먹었다 손 들어. 자, 좋아져야 돼. 좋아지지 않으면 경영학과 절대 가지 마. 이게 80분 45문제도 경영 못하면서 뭘 경영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경영학과를 갈 학생들은 효율적으로 이 80분 동안 45문제를 잘 만나야 돼. 넘겨. 1번에서 5번 틀릴 게 없어요. 2번 1503도 마찬가지. 6번에서 8번. 자, 여기가 이제 8시 46분이나 47분에 와야 되는데 얘들아 지금 요 실전훈련은 작년 6월 평가원이야. 1406 B형 시험지야. 94 1등급이었고 아주 어려운 문제는 없는데 적절하게 까다로운 문제들이 좀 있었다. 1406 B형 적은 다음에 6번에다가 별표 1, 15번도 똑같이 별표 1인데 정답률이 62% 정도야. 그러니까 이번에 1503 교육청에 나온 30번 문제가 입증하고 논증 문제인데 요게 A형은 24% 정답률, B형은 26% 정답률 정도가 돼. 그러니까 이 입증 논증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거지. 한자 어휘 문제. 요거는 이제 교육청 그 총평에서 언급할 거고. 자, 6번 문제 별표 1 해둬. 넘겨. 11번 위에다가 8시 52분, 53분, 54분에 와야 되고 문법이야. 근데 문법은 공부를 미리 해둘 것. 이번에 문법 두 문제 이상 틀렸다 손들어. 자, 이 친구들은 문법이 원래 약하니까 1학기 전에 딱 공부를 해주는 게 좋아. 그 하루국어 문법 교재 서점에서 살 수 있어. 혼자 하늘색으로 고3용으로 보던가 아니면 그냥 메가스터디에서 인터넷 강의를 듣던가 여름방학 때 여기서 아마 문법 특강이 있을 거야. 한 3주 정도 해서 집중적으로. 그래서 현장이 좋으면 현장으로 오는 거고 인터넷 강의가 좋으면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는 거고 아니면 학교에서 해주는 거 충분하게 소화시킬 수 있으면 그걸로 해도 되고 하루국어 문법은 우리나라에서 나와 있는 가장 좋은 문법책이야. 현재까지. 그래서 그 책을 사서 혼자 해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15번에다가 넘버 1 별표 1이야. 자, 16번 위에다가 9시. 아무리 양보해도 9시 5분에는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문법 공부가 돼 있는 학생은 9시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자, 넘겨서 26번에다가 별표 3. 26번 별표 3이고 31번 앞에 제시문 위에 9시 25분. 아무리 양보해도 9시 30분에 와야 돼. 김광균의 와사등에다가 08 수능이라고 적어. 결국 우리는 수능과 평가원을 푸는 거야. 넘겨. 37번도 별표 3. 37번도 별표 3이야. 근데 A형은 이게 넘버 1이었어. A형은. 요게 63% 정답률이야. 둘 다. 26번, 37번. 26번은 계산하는 문제다. 넘겨. 인경업전이 나왔네. 42번에다가 별표 5. 42번에다가 별표 5야. 자, 보기는 전기수 이야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전소설은 이 11주차 우리가 심생전도 한 적이 있고 심생전, 적벽가도 한 적이 있는데 고전소설 수업 중에 일부니까 적어도 고전소설 수업은 자 42번 선생님이 이제 작년에 관동별곡이나 숙향전
지금 여러분들이 그 1503 교육청 보면서 뭐가 친숙하다라는 건 작년 수능을 봤던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B형 학생들 같은 경우 관동별곡, 유발라 산기, 숙향전, 그리고 최두석의 낡은 집, 오장환의 고향 앞에서를 다 공부하고 들어간 거고 생소한 작품은 무영탑밖에 없었어요. EBS 밖에서 나온 걸로. 자, 선생님이 숙향전을 예상 문제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요 42번 때문인데 보기의 내용이 전기수 관련이다. 자, 그래서 위에 여백이 있으니까 적어봐. 고전소설에서 그래도 우리가 교양으로 알아둬야 될 게 1. 반각본, 2. 세책가. 언급했나 이거? 반각본, 세책가, 전기수. 자, 이게 전기수가 2006년 9월 평가원에 그때 숙향전에 출제가 됐어. 그래서 야, 전기수 문제를 또 활용했네. 이러면서 숙향전이 2번 나왔으니까 3번째 출제되지 않을까 언급하게 된 게 이제 요 42번 관련이야. 목판 인쇄술의 발달 이전에는 필사본이 있었다. 이 사람이 춘향전을 갖고 있으면 빌려가. 복사기가 없었을 때니까 붓글씨로 다 옮겨 적어. 그 춘향전 재미있는 책을. 그러다가 이제 어떤 장면이 재미가 없으면 내가 고쳐버려. 특정한 장면을. 근데 전체 줄거리는 똑같아. 그래서 춘향전은 140여 종이 넘는 거야. 이본이 다른 형태가. 이 사람한테 돌려주고 또 이 사람이 이제 뵙겠잖아. 그리고 가지고 있다가 또 누군가를 빌려줘. 그래서 필사본 춘향전 가장 인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흥부전, 뭐 심청전 이렇게 가서 100여 종, 80여 종 이렇게 나와. 그런데 목판 인쇄술의 발달로 이제 서울에서 발간된 경판본, 전주에서 목판 인쇄소가 있었어. 완판본, 안성에 있었어요. 안성 판본 이렇게 존재하는데 우리나라 목판 인쇄소가 있었던 곳이야. 2004년 6월 평가원에 경판본 심청전이 출제됐고 2011년 6월 평가원에는 완판본 심청전이 출제가 됐어. 우리가 읽는 춘향전은 완판 84장본 연려춘향 수절가야. 그런데 경판 33장본짜리 춘향전도 있어. 그래서 서울에서 발행한 경판본은 다이제스트판이야. 딱 줄거리가 압축적으로 요약된 책이라고. 그 다음에 세책가는 도서대여점이야. 도서대여점은 서울에만 있었다. 이 당시에. 도서대여점이 있고 전기수는 책 읽어주는 사람이야. 감정을 살려서 책 읽어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정리를 해둬. 부녀자들이 장마철에 할 일이 없으니까 사실은 집에 있는 녹그릇, 비녀, 팔찌 이런 거 가지고 세책가로 가서 하인을 데리고 가서 소설을 몇백 권씩 가서 빌려와 가지고 이게 사회문제화가 될 정도였어. 집안이 거덜나 소설책 때문에. 그래서 조선 후기는 소설의 시대야. 그래서 실학자들은 소설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왜 그러냐면 막 대형 사고가 일어나. 집에 녹그릇이 없어져. 비녀가 없어지고 막 이렇게. 근데 이제 더러 우리 학생들이 나한테 선생님 우리나라에는 왜 수호지나 삼국지나 이런 대작 장편이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있어. 우리나라에도 이런 소설이 있다. 아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완월 회맹년, 현시양홍 쌍민기 이런 소설은 막 이거는 막 150권, 270권, 350권짜리 책들이야. 어마어마해. 부녀자들이 이제 소설을 열심히 읽었잖아. 그리고 이제 본인이 작가가 되는 거야. 1964년 창경궁 낙선제를 보수하다가 건물 통째로 고전소설이 발견됐어.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양이. 그런데 이제 배경이 중국 배경이니까 서울대 규장각 도서관으로 옮겨 놓은 거야. 중국 소설을 번역했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짓고. 근데 이제 중국과 수교가 됐어. 80년대 후반에 북방외교의 결과로. 그래서 중국 가서 저 책을 찾아보니까 없는 거야. 중국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자들이 소설을 쓴 거야. 자, 맨 먼저 이제 이분이 소설을 많이 읽으신 분이라서 현시양홍 쌍린기 저런 소설을 써. 근데 이제 돌아가실 때쯤 돼서 한 50권 썼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며느리한테 아가 내 뒤를 위해서 소설을 써다오 하면서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신다고. 그럼 이제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뜻을 받들어서 또 100여 권 써. 그리고 나서 완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며느라 아가야 나의 뒤를 이어서 소설을 좀 완성해다오. 그러니까 막 3대 4대에 걸쳐서 부녀자들이 쓴 소설이야. 저 책들이. 그러니까 대작 장편들이야. 저거를 붓글씨는 크니까 현대화 작업을 해서 컴퓨터로 입력을 해갖고 책을 발간하면 박경리 할머니의 토지 정도가 나오는 거야. 저게.
그리고 문체는 박완서 할머니나 박경리 할머니하고 비슷해. 이제 석박사 논문 나오기 시작한 소설들이고 완월 해맹년은 7차 문학교과서에 언급이 되어 있다. 일부가 나와 있어. 그러니까 있어 우리나라에도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나이가 되면 저런 책들이 이제 대중화가 될 거야. 놀라운 소설들이지. 저 소설들이. 그래서 이제 도서대여점이 아주 막 성황리에 유지가 됐고 그리고 남대문에서 자판을 딱 버려놓고 책을 읽어준다고 전기수는 목청을 잘 살려서 그리고 책을 읽다가 결정적인 장면에 가서 바구니를 들어 책을 덮고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동전을 던져줘야 돼 거기다가. 그래서 동전이 수북하게 쌓으면 또 책을 읽어줘. 어떻게 먹고 사는지 알겠지. 변사처럼 감정을 잘 살려서. 그때는 이제 읽을 거리가 볼거리가 없었을 때잖아. 조선시대 때 부녀자들은 요즘이야 뭐 연속극도 보고 영화도 보고 볼 게 많지만 공연도 보고 그런데 조선시대 때 할 수 있는 게 소설이나 읽어야지. 그리고 작가가 될 수도 있고. 저게 이제 소설의 시대야. 조선 후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작품들이 있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근데 이제 기록에 의거하면 장화홍련전을 읽어주던 전기수야. 근데 이 장화홍련전을 읽다가 이분이 이제 장화 흉내, 홍련이 흉내 내다가 계모 흉내를 기가 막히게 똑같이 냈던 모양이야. 그래서 계모를 너무 리얼하게 연기를 해. 그러니까 관객이 계모 진짜 나쁜 년이잖아. 장화 홍련 죽게 했으니까. 그래서 듣다가 이 나쁜 년 죽이려나 하면서 칼로 찔러 죽여요. 이 전기수를. 그래서 그 전기수는 책 읽다가 행복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냥 이런 기록이 있어. 책 읽어주는 사람이야. 어쨌거나 그게 여기 40또 나온 거야. 또 전기수 얘기가. 2006년 9월 숙향전에서는 전기수가 다음 중에서 소설 읽기를 멈추는 장면을 골라라. 오지선다로. 그래서 숙향이가 모함 받는 장면, 쫓겨나는 장면, 정처 없이 떠나는 장면, 강물에 뛰어들어서 자살하는 장면, 그 다음에 이제 살아나는 장면 이렇게 했는데 어려운 문제였어. 연속극을 즐겨본 학생들만 맞았어. 그 문제는. 연속극 알잖아. 그 다음 장면이 기대가 되고 극적인 장면에서 딱 끝내주잖아. 그게 이제 저 문제였는데 여기 임경업전도 마찬가지야. 보기 조선 후기 사대부 심노승의 문집 효전상고를 보면 종로의 담배가게에서 임경업전을 낭독하는데 김자점 세목골 김자점이 임장군에게 죄를 씌워 죽이는데 이러자 분노한 어떤 이가 내가 자점이더냐 라고 외치며 벌떡 일어나 낭독자를 해쳤다고 한다. 죽인 거야. 그러니까 감정이입이 너무 잘 돼.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지금 기록이 남아있고 선생님 대학원 준비할 때 이거 공부했던 건데 이게 수능에 나오더라고. 보기를 딱 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42번 잘 풀도록 하고 다음 장 넘겨서 22페이지에 도산 12곡은 EBS에 없었어요. 그래서 밑에 2005 수능 적어도 우리는 수능 평가원을 공부하는 거야 결국. 자 제1수가 봐 이런들 어떠하며 라지 A라고 적어. 저런들 어떠하려 라지 A. 초야 우생이 라지 B. 이렇다 어떠하려 라지 A. AA, BA 구조가 이런 시조에도 있어. 초장 중장에 걸쳐서. 도산 12곡 2005 수능이고 적어라 43번 별표 6이다. 별표 쳐라. 44번이 별표 9야. 시간 부족도 있었습니다. 자 오른쪽 23쪽에 가면 정답률 확인해. 6번 62%, 15번 62%, 넘버 1이고 26번 37번 63%, 넘버 3야. 42번 66%가 돼. 거기 6번 학생이 써놓은 글을 읽어봐. 근데 너희들 중에 1등급이 나온 학생들이 얘처럼 되면 안 돼. 좀 조심해야 돼. 얘가 고3 시절에 3월에 1등급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 아, 나 국어 됐다 이러면서 4월,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 2등급이 나온 거야. 언젠가 1등급 되겠지 생각을 하지만 국어 공부를 열심히 안 했더니 11월 본수능에 가서 3등급이 나와서 재수하러 온 애야. 그러니까 3월에 1등급 나왔을 때는 좋았지만 이 유지율이 30%, 35%만 계속 수능 때까지 1등급이니까 그래서 그 6번 학생을 6월 평가원 때 이제 국어를 아주 잘 봤고 수학, 영어도 동시에 잘 봤다. 그리고 전기수 얘기랑 이런 걸 언급을 해놨고 넘겨봐. 또 하나 걱정할 만한 일이 17번 학생. 요 17번 학생은 아주 조심해. 저기 여러분들이 그대로 실천해 줘야 돼. 17번 학생 별표를 쳐. 학생들이 선배들이 써놓은 글은 여러분들한테 이게 저기 반면교사가 될 수가 있고 귀감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저와 같은 사례를 겪는 학생들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적은 거라고. 얘가 마무리 필살기 D-76543의 1을 했고, 얘들아 지금 11주차 왔잖아. 우리가 3주차에 예비 수능부터 했다고. 그 다음에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 8주차, 9주차, 10주차, 11주차. 다음 주에 12주차까지 D-76543, 2까지 나오고 1주, 2주차가 2015 수능이야. 요게 D-1이 되는 거야. 그래서 12주차까지가 올해는 D-76543의 1이라는 걸 알아둘 것. 얘가 D-7부터 D-1까지 전과목 마무리 필살기를 했고 아침형 수험생이 되기에 위해서 일찍 잤는데 하지만 거기 세목골 쳐봐. 막상 6월 모의평가 전날 밤 긴장을 많이 해서인지 계속 뒤척이다가 결국 늦잠을 잤습니다. 5시 30분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나야 돼. 5시 30분에 일어나줘야 8시 30분에 머리가 활성화가 되고 깨어난다고 저절로. 근데 7시 넘어서 일어나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빚어졌는지 봐봐. 7시 넘어서 일어나면 이런다. 결국 머리가 덜 활성화된 상태에서 1교시 시험을 시작했고 머리 활성화를 노력했으나 정말 제가 지금 다시 생각해 보아도 무슨 정신으로 5번까지 풀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다 5번까지 푸는데 무려 17분이 걸린 걸 깨달았다. 이거 이제 자살행위야. 17분이 걸렸다. 5번까지는 6분 만에 끝나야 돼. 근데 잠이 들 겸에 이렇게 돼. 비몽사몽이면. 그런데 이제 얘가 정신을 차렸어.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서 지문을 나머지 제시문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를 최대한 찾으려고 노력했다. 시간이 없을 땐 요것만 찾아. 시간이 있을 땐 왜 오답인가. 여기 칠판. 정답의 근거를 빨리빨리 찾아야 돼. 근데 어느 때는 아주 잘 보여. 정답의 근거가. 놀랍게도. 자, 그리고 마킹을 딱 했더니 종이 쳤다. 내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기분이 안 좋았지만 다른 과목은 잘 보아야겠다는 생각에 답을 맞춰보는 주위 친구들을 의식하지 않고 어디 학교 고3들 답을 다 맞춰보지. 1교시 끝나고 막 어떤 애가 막 이야 하고 맞춰보지. 막 맞으면 좋아. 맞지? 그 반에서 막 이야 해갖고 흥분해서 그 다음 시험 망치고 틀린 애는 어떻게 돼? 막 요구해야 되잖아. 개발시 이러면서 발시 막 이런다고. 그래서 낙심해서 또 망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정답 맞춰보는 행위. 그리고 점심시간에 꼭 수학 주관식 정답 이런 거 맞추는 건 자살행위야. 거기 13번 학생은 아주 철저하게 이걸 잘 지켜서 서울대 사과대를 가볍게 들어간 학생이야. 13번 학생도 별표 쳐놔. 8번 학생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잘 들어간 학생이고. 자, 그런데 봐. 얘가 집에 와서 채점을 했다. 근데 다 나머지는 아주 잘 봤어. 만나봤다. 이게 시험 끝나고 만나보니까 채점을 했더니 저 혼자만 1번, 2번, 4번을 틀렸더라. 17분이나 걸렸는데. 자, 앞장 가봐. 1번 정답률 확인해. 1번 정답률은 88%야. 그러니까 이거 틀릴 문제 아니지. 2번 정답률 95%. 찌야찌야족이나 틀리는 거야 이게. 4번 정답률 89%. 근데 얘들아 의외로 1, 2, 3, 4, 5번 문제 진짜 쉽잖아. 근데 정답률이 100%가 안 나오지. 그리고 이상하게 90%가 안 나온 문제들도 있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1, 2, 3, 4, 5를 딱 네모칸 치고 잠이 덜 깬 상태의 학생이 많다는 거야. 제발 부탁인데 머리 활성화해서 들어가라고. 잠이 덜 깨서 그래. 나는 딱 1, 2, 3, 4, 5 보면 늘 100% 나올 줄 알아. 근데 꼭 보면 95% 미만이야. 그러니까 5%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상위 4%보다 더 많아. 5%나 되는 어마어마한 학생들이 비몽사몽 중에 시험을 본다는 사실이야. 놀라운 일이지 이게. 자, 그래서 27번 학생을 만나봤는데 얘가 국어 딱 3개 틀렸잖아. 그것도 1번, 2번, 4번. 그런데 수학 100, 영어 100, 동아시아사 50, 국사 50, 제2의 국어까지 50 받은 애더라고. 그러니까 국어만 3개 틀렸어. 잠이 덜 깨서. 그것도 1번, 2번, 4번 남들이 안 틀리는 문제만 틀린 거야. 근데 전과목 마무리 필살기가 이렇게 중요해. 17번하고 자 19번 예체능 학생이야. 전과목 마무리 필살기 결과를 봐봐. 19번 학생은 국어 100, 영어 100, 동아시아사 48, 세계사 50. 놀랍잖아. 그래서 전과목 마무리 필살기를 꼭 해줘야 돼. 그래서 7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 풀고 넘겨봐 쭉. 넘겨보면 31쪽에 와사등 제시문이 나올 거야. 요거하고 1406 평가원 제시문하고 저기 선택지랑 아주 유사해. 그러니까 이것도 풀어. 31쪽도. 2장 넘겨. 35쪽 가봐. 35쪽 가면 2005 수능 도산 12곡 제시문을 넣어줬어. 이것도 풀어. 도산 12곡 이거 되게 어려워요. EBS하고 상관없다. 결국 우리는 수능하고 평가원을 공부하는 거야. 넘겨. 37쪽 이제 열심히 해야겠지. 그지? 논증하고 입증 맞은 애 손들어. 30번 문제 맞았다. 논증 입증.
많지 않잖아. 24% 정답률이야. 그래서 학생들이 달라졌어. 이제부터 37쪽을 이 수능용어 어휘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생님. 자, 37쪽 열심히 하거라. 38쪽도 마찬가지야. 39쪽, 40쪽 공부하고 41쪽 풀어와. 다음 42, 43, 44쪽은 10주차 해설이니까 복습해. 그 다음 중요한 데가 45쪽이야. 이 선물은 뭐냐면 지난 10주차도 그랬지만 앞에 있는 거를 먼저 풀고 틀린 거 애매한 것만 45쪽에 와서 마무리 필살기를 해. 그런데 6번이 가장 어렵다고 그랬지. 한 장 넘겨봐. 이 6번이 마무리 필살기를 하면 진짜 쉬워. 바로 답 나와. 그 마무리 필살기의 위력이야 이게. 바로 답이 보일 거야 6번이. 그거를 해본 사람은 알아. 그러니까 애매하거나 어렵거나 틀린 문제만 저 뒤에 60쪽까지 마무리 필살기를 꼭 해준다. 알겠지? 반드시 해야 돼 마무리 필살기. 자, 다시 돌아가서 요 태평천하는 똑같이 시험 볼 거야. 한 20주차쯤. 그러니까 10주 있다가 또 볼 거야. 그래서 10주 있다만 보면 꼭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포맷. 자, 재출발. 자, 3대 태평천하 봐. 태평천하하고 3대 중요해. 8번 9번 별표 치고 보자. 98 수능하고 제시문이 이제 일부 중복된다. 태평천하에서 가장 유명한 제시문이야. 일찍이 윤직원 영감은 주인공이긴 하지만 개발시야. 세모꼴 쳐. 일찍이 윤직원 영감은 그의 소시적 윤두꺼비 시절에 별명이 윤두꺼비야. 자, 인물의 천박한 별명이다. 풍자의 효과를 내줘. 윤두꺼비 시절에 요 두꺼비가 나왔다고 해서 너희들 9번에 아 두꺼비 하고 5번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거는 9번 자 9번에 5번에 두터비 이게 답은 맞아요. 혹시 그렇게 푼 사람 손 들어봐. 이건 진짜 아니다. 근데 이제 우연의 일치야. 윤두꺼비는 천박한 별명인데 이렇게 간다고 5번 가면 안 돼. 윤두꺼비 시절에 자기 붙인 말대가리 윤용구. 자, 그러니까 아버지 별명은 말대가리야. 윤용구가 화적의 손에 무참히 맞아 죽은 시체 옆에 서서 화적 세모꼴 또 도적이 불타느라고 불빛이 충천한 하늘을 우러러 이놈의 세상 언제 망하려느냐.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자, 이기적이죠. 굉장히 비도덕적 가치관을 단적으로 제시한다.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하고 부르짖은 적이 있겠다요. 판소리 문체야. 김요정은 판소리에서 해악을 계승했고 윤직원은 아니 최만식은 풍자를 계승했다. 풍자를 계승했어. 이미 반세기 전 그리고 그것은 당시에 나한테 불리한 세상에 대한 격분된 저주요 겸하여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자, 윤직원을 비꼬고 있습니다. 비꼬는 말투 해서 윤직원 영감은 과연 승리를 했겠다요. 그런데 풍자야. 식구들은 시아버지 윤직원 영감이 보기 싫은 건넌방 고시만 빼놓고 서울아시 태식이 뒤채의 두 동서 모두 안방에 모여 종수를 맞이하는 예를 표하고 윤직원은 그냥 세목골 치고 주인공인데 부정적 인물이야. 종수는 네모칸. 그들의 옹이 아래 윤직원 영감과 종수는 각기 아랫목과 뒷벽 앞으로 갈라앉았습니다. 방금 점심 밥상을 받을 참입니다. 너 경손애비 부디 정신 차리라. 자, 종수의 아들이 경손이야. 그래서 경손애비는 종수다. 윤직원 영감이 종수들어 곰곰이 훈계를 하던 것입니다. 안 식구가 있는 데라 점잖게 경손애비지요. 비꼬고 있어. 또 서술자는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 네가 암만 이어도 네 아우 종아기만 못 이어. 종아기 동그라미. 종아기는 그놈이 제주도 있고 착실하여서 너처럼 허랑하지도 않고 그럴 뿐더러 내후년이면은 대학교를 졸업하잖냐? 내후년이지. 네. 그렇지. 그래. 내후년이면 대학교 졸업을 하고 나와서 3년이나 기껏 다직 기껏 4년만 찌들어 나면은 그놈은 지가 목적한 요새 그 목적이란 소리 잘 쓰더구나. 목적한 경부가 되어 갖고서 경찰서장이 된단 말이다. 알겠어? 네. 자, 경찰서장은 친일파. 일대는 일제시대니까 그래. 그런 인계로 너도 정신을 바짝 차리 갖고서 어서 군수가 되어야 않겠냐? 아, 동생 놈은 버젓한 경찰서장인데 형 놈은 겨우 군서기를 댕기고 있담. 남 부끄러서 어쩔티요? 아, 글씨 군수 되고 경찰서장 되고 하면은 너들 좋고 너들 호강이지 뭐 그 호강 날 주냐? 자, 경망스럽죠. 내가 이렇게 아등아등 잔소리를 하는 것도 다 너들 위하여서 그러지. 나는 팔이 족퉁만 치도 상관없어야. 알아듣냐?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윤직원이 장면, 첫 번째 장면 윤직원 영감하고 종수가 갈등을 해요. 갈등 1이야 이게. 근데 윤직원 영감 입장에서는 종수하고 종학이를 비교해서 종학이가 훨씬 더 뛰어나다. 동생이야. 그러니까 종학이가 더 뛰어나다. 그리고 종수한테 이제 잔소리를 해댄 게 첫 번째 장면이야. 여기까지가 장면 1이야. 마침 이때 마당에서 햄햄 점잖은 밭은 기침 소리가 납니다. 창식이 윤주사가 조금 아까야 일어나서 간밤에 동경서 온 전보 때문에 전보 별표, 전보 때문에 억지로 큰데 갱보를 하던 것입니다. 요즘은 전보 없죠. 전보보다 더 빠른 게 스마트폰이야. 전화도 있고. 전보 별표 이게 이제 급전한다. 갈등 구조가 변하고 사건이 아주 확실하게 확 변해. 여기 부분은 지금 98 수능 부분이야. 억지로 큰데 갱보를 하던 것입니다. 윤주사는 토방으로 내려선 아들 종수들어 언제 왔느냐고. 윤주사. 자, 그러니까 아들의 종수죠. 윤직원의 손자구나. 종수, 종학이. 종수들어 언제 왔느냐고. 심상이 아른체를 하면서, 자, 아른체 체크해. 아는체가 아니라 아른체야. 맞춤법으로. 아른 띄고 체야. 아른체. 아는 척하다. 아른체를 하면서 역시 토방으로 내려서는 두 며느리의 삼가로운 무언의 인사와 바로까지만 나선 이복 누이 동생 서울아 씨의 입인사를 받으면서 방으로 들어가서는 부친 윤직원 영감한테 절을 한 자리 구부리고서 아들 종수한테 한 자리 절과 이복 동생 태식이한테 격려를 받은 후에 비로소 한 옆으로 들어앉습니다. 기억이 비어있고 윤직원 영감은 아들의 이렇듯 부르지도 않은 걸음을 더욱이나 안방에까지 들어온 것을 밑줄 이상하다고 꼬집는 소리입니다. 뭐 타러 오냐? 돈 달라러 오지. 자, 경망스럽죠. 아들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하고 있다. 동경서 전보가 왔는데요. 지체를 바꾸어 윤주사는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직원 영감은 속사납고 경망스러운 어린 아들로 돌려놓았으면 꼭 맞겠습니다. 풍자야, 풍자. 자, 기억은 7번 문제야. 자, 이것도 4번으로 간 녀석들이 의외로 있어.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의례적인 인사. 그동안 별일 없었느냐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고 해가 서쪽에서 뜨겠구나. 뭐 타러 오냐? 돈 달라러 오지. 이거야 바로 연결되죠. 갑자기 안방 출입했으니까. 해가 서쪽에서 뜨겠구나.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한다. 거기에 부르지도 않은 걸음을 안방에까지 들어오는 것을 이상 타고 꼬집는 소리입니다가 그게 답이고. 수릭자 최장수 지나간다. 금상첨화. 술이 익어서 좋은 일이야. 그런데 때마침 최장수가 지나가니까 술을 걸러서 마실 수가 있죠. 그래서 금상첨화. 장수나자 욕만 한다. 장수 태어나자 욕만 한다. 자, 요거 수릭자 최장수 지나간다는 황희정승의 시조. EBS에 올해도 있어. 황희정승의 시조. 대추볼 붉은 골에 밤은 어이 떨어지며 벼벤 그루터기에 개는 어이 날이 난고 술릭자 최장수 돌아가니 아니 먹고 어이리. 술을 먹겠다는 황희정승의 시조가 딱 이 구절이야. 당장 나가지 못하겠느냐. 자, 요렇게 가면 곤란해. 무슨 소식인지는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뭐 타러 오냐? 돈 달라러 오지. 자, 이거하고 가장 적절한 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쉬운 문제야. 7번도. 근데 이제 이게 한 10번째 어렵단 말이야, 이것도. 그리고 요건 3인칭 소설인데 풍자가 곳곳에 있어서 객관적이거나 중립적이지 않아. 서술자는 윤직원 영감을 계속 비꼬고 비판하고 있는 거라고. 동경서 전보가 왔는데요. 그랬더니 동경서? 전보? 종학이 놈이 경시창에 붙잡혔다고요. 으앙!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아우 미안하다 소리 질러서. 자, 여기서 이제 중심 사건이 요거야. 동경서 온 전보. 요게 이제 확 변해. 동경서 전보. 자, 전보가 왔어. 근데 내용이 뭐야? 종학이 놈이 경찰서에 붙잡혔다. 으앙 하면서 외치는 소리도 컸거니와 엉덩이를 쿵 찢는 바람에 하마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모여선 온 식구가 제각기 놀란 건 물론이고요.
그 웬 소리냐? 응? 응? 그 웬 소리야? 응? 응? 그놈 친구가 친 전본가 본데 전보가 돼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종아기가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뜻일 테지요. 사상관계라니 그놈이 사회주의에 참여 어떤 일에 끼어들어서 참여하다. 또 소리 그만 지를게. 으앙. 자,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면서 더 크게 날벼락이야. 자,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야. 적어도 청천벽력. 자, 푸른 하늘에 청천벽력. 이때 쓰는 거야.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야. 청천벽력.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면서 벌떡 뒤로 나동그라질 뻔하다가 겨우 봄을 가눕니다. 자, 중략 뒷부분이다. 그런 쳐죽일 놈이 깎아 죽어도 안 깝지 않을 놈이 그놈이 경찰서장 허란 인계로 생판 사회주의하다가 냅다 경찰서에 잡혀 응? 육실을 할 놈이. 자, 저주할 때 쓰는 욕이야. 자, 육실을 할 놈. 자, 그래서 이제 갈등 구조가 어떻게 변해? 자, 윤직원은 그대로인데 아까 종수 까다가 이제는 이제 종아기를 사정없이 까고 있어. 갈등 구조가 급변한다. 자, 장면 2. 갈등 1, 갈등 2.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람들이 전부 다 조국 광복을 소망했던 건 아니라는 거야. 친일파들이 있었으니까 분명히. 자, 근데 이제 이게 이 98 수능에 나왔는데 이 당시는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2주차에 임화의 우리 오빠와 화로라는 시를 풀었던 적이 있어. 카프 계열의 시야. 사회주의 계열의 시인데 요게 이제 카프 계열의 시의 대표로 우리가 배운 건데 나이 드신 선생님들은 이제 요거 빨갱이 시다 하고 넘어가 버리고 이제 그러는데 98 수능에 나온 걸 고려를 하면 이 당시 사회주의 운동은 전부 다 노동쟁이에 가까웠고 이때 노동쟁이를 한 것은 친일파나 일본놈 공장장, 사장들이 다 일본놈들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운동을 참여한 종아기가 왜 긍정적으로 그려져 있냐면 이 당시 사회주의 운동은 항일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항일운동의 성격이야, 동시에. 그러니까 조선에 공장들이 몇 개 있는데 공장 주인들이 다 일본놈들이야. 그러면 이제 노동쟁이를 하잖아. 그러면 일본놈한테 대한 저항이 돼버린다고 그게. 그래서 항일투쟁과 직결돼서 그래. 그걸 참고로 알아둘 것. 그놈이 그게 어디 옳은 일 것이라고 당한 것이라고 지가 사회주의를 희어 부자놈의 자식이 무엇 때문에 무엇이 대껴서 불황당패에 들어. 불황당패, 사회주의를 불황당패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숨은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섰기 아니면 앉았을 뿐 윤직원 영감이 잠깐 말을 그치자 방안은 물을 친 듯이 조용합니다.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야, 오죽이나. 자, 일제시대를 지금 좋은 세상이라고 하고 있죠. 일제 식민통치를 찬양하는 윤직원의 왜곡된 현실인식, 왜곡된 역사관이 출제됐어. 윤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거든 주먹으로 방바닥을 땅 치면서 성난왕소가 영각을 하듯 소가 길게 우는 소리 고함을 지릅니다. 화적패가 있느냐, 불황당 같은 수령들이 있느냐. 자, 구한말의 화적패를 사회주의자와 똑같이 여깁니다.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자와 똑같이 여깁니다. 재산이 있대야 도적놈의 것이요 목숨은 파리 목숨 같던 말세는 다 지내가고 자 부하라 거리거리 순사요 골골마다 공명한 정치 대고법이야. 그러니까 일제의 참혹한 현실, 아까 백석의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봤지? 참혹한 현실을 지금 태평천하라고 인식한다고. 친일파들은 이랬어.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요. 남은 일본 사람들은 수십만 명 동병을 희어서 군사를 일으켜서 우리 조선놈을 보호해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여. 제껏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설 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고 하는 것이여. 태평천하. 친일 지주계층의 의식을 풍자하고 있다. 자, 반어야 반어. 태평천하로 받아들이는 윤직원의 왜곡된 현실인식. 반어. 골마 터진 사회, 썩어 빠진 사회, 이런 뜻이야. 태평천하. 그런데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자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왜 지가 땅땅거리고 편안하게 살 것이지 어찌서 지가 세상 망쳐놓을 불황당패에
간섭을 한단 말이야. 땅바닥을 치면서 벌떡 일어섭니다. 그 몸짓이 어떻게도 요란스럽고 괄괄한지 방금 발광이 되는가 싶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모여선 각원들은, 집안 식구들은, 어휘 알아도 집안 식구들은 방바닥 치는 소리에도 놀랐지만 이 어른이 혹시 상성이 되지는 않는가 하는, 자, 확 달라져 버리지나 미치지나 않는가 하는 의구의 빛이 눈에 나타남을 가리지 못합니다. 본디의 성질을 잃어버리고 마치 딴 사람처럼 편하다. 착착 깎아 죽일 놈, 그놈을 내가 핀지흐여서 편지를 해서 100년 징역을 살리라고 할 걸. 징역이야. 경찰에 고발해서 100년 동안 징역 살게 하세요. 100년 징역 살리라고 할 테에 오냐 그놈을 3천석 거리는 직분하여 주려고 하였더니 3천석 엄청나게 큰 재산을 물려주려고 했는데 오냐 그놈 3천석 거리를 톡톡 팔아서 경찰서에다가 사회주의 하는 놈 잡아가두는 경찰서다가 죽어버릴 걸. 응 죽일 놈. 마지막에 응 죽일 놈 소리는 차라리 울음에 가깝습니다. 자, 분노와 절망감의 고조야. 이 태평천하에, 이 태평천하에 쿵쿵 발을 구르면서 마루로 나가고 꿇어앉았던 윤주사와 종수도 따라 일었습니다. 그놈이 만석군의 집 자식이 세상 망쳐놓을 사회주의 불황당패에 참섭을 하여 응 죽일 놈 죽일 놈 연하여 부르짖는 죽일 놈 소리가 차차로 산안께로 멀리 사라집니다. 그러나 몹시 그 사나운 포효가 뒤에 쳐져 있는 식구들의 귀에는 어쩐지 암담한 여운이 스며들어. 자, 윤직원 집안의 운명을 상징한다. 세모꼴 가득히 어두운 얼굴들을 면면 상고 서로 말없이 얼굴만 바라보고 불끄러미 바라보면서 말할 바를 잊고 몸둘 곳을 둘러보게 합니다. 마치 장수의 죽음을 만난 군졸들처럼. 자, 윤직원의 몰락이다. 윤직원이 지켜온 가족의 붕괴를 암시하는 내용이야. 자, 제시문이 좀 길어졌어. 작년에 요게 이제 5문제 A, B 공통으로 나와버리면 좀 길어지면서 출제가 돼. 자, 6번 판소리 사설조의 문체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판소리 어투의 효과는 풍자다. 1. 서술자가 작중인물을 조롱하고 경멸하기에 적합합니다. 이 작중의 사건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 X에, 요거는 이제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써야 돼. 객관적인, 모든 3인칭이 다 그런 건 아니고 3인칭 관찰자 시점, 요게 이제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다. 요거는 이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판소리 문체다 보니까 지금 서술자 개입이 많다고. 풍자하면서 편집자적 논평도 있는 거야. 적어도 편집자적 논평이나 풍자가 있다. 그런 데가 서술자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야. 어디 많아요. 거기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이런데. 그 다음에 지체를 바꾸어 윤주사는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직원 영감은 속사납고 경망스러운 어린 아들로 둘러놓았으면 꼭 맞겠습니다. 이런 데가 서술자 개입이 있어. 편집자적 논평이. 위대한 투쟁의 선언도, 웅장한 투쟁의 선언. 자, 서술자 개입이 있다. 판소리 문체라서 그렇다. 3번 서술자는 독자와 한참 가까운 위치에서 작중인물의 행위를 내려다봅니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심청이 거동보소, 춘향이 거동보소 이러면 이제 독자와 밀착되는 거야. 서술자 개입이 있을 때 관객과 밀착되는 셈이지. 독자는 판소리 공연장의 관객의 위치에 서기도 하면서 서술자로서 작가와 대통합니다. 작자는 독자와 작중인물 중간에 서서 작중인물을 평하면서 독자의 이해를 도와주는 것도 서술자. 작가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6번에 2번, 7번에 3으로 가자. 8번 니은의 이유는 2번으로 가야 돼. 집안이 몰락할 것 같은 예감이라고 봐야 된다. 마지막 장면에 암담한 여운, 장수의 죽음, 이렇게 윤직원의 몰락이야. 자, 9번 윤직원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가 가장 유사한 거. 7번, 8번하고 9번을 많이 틀렸는데 9번은 3번으로 가서 많이 틀렸어요. 대천바다 한가운데 자, 비판적 풍자적 태도라고 적어. 중침 새침 빠지거다. 바늘이 빠졌어. 열남은 사공놈이 끝이 무딘, 자, 긴 막대기로 끝끝이 둘러매어 일시에 소리치고 바늘 귀를 꿰어냈다는 말이 있습니다. 니마니마. 엄청난 뻥이죠. 대천바다 한가운데 빠진 바늘을 큰 막대기로 자 골라냈다. 자석도 아니고 바다에서. 온놈이 온말을 하여도 백놈이 백말을 하여도 님이 짐작하십시오. 시비를 잘 판단해 주십시오 라는 하소연이야. 시비를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 주십시오야.
암못에 든 고기들아 누가 너를 몰아다가 너컨을 들었느냐. 북해 청소 북해의 깨끗한 망망한 바다를 어디 두고 이 모세와 들었느냐. 모세의 세목골 부자유스러운 궁녀 생활을 한탄하고 있다. 들고도 못 나가는 정은 네오 다르겠느냐. 자, 운영전하고 유사한 거야. 궁녀들은 바깥 세상과의 연락이 금지되어 있었다. 운영전 내용. 3번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생각할 터인데 개를 11문이나 기르되 요 개같이 얄미우랴. 미운님이 오면은 세목골 꼬리를 회외치며 뛰락 나리뛰락 반겨서 내달려. 자, 의태어 의성어가 많이 나와. 아주 생동감 있는 묘사가 있어. 미운님 세목골. 고운님이 오면은 내가 사랑하는 님이 오면은 뒷발을 버둥버둥 무르락 나으락 캉캉 짖어서 돌아가게 한다. 완전 개새끼네. 예. 자, 근데 이런 개가 실제로 있을까? 주인을 따라 하겠죠. 아무리 비운님이 뭐 오징어 다리를 많이 갖다 줬다 하더라도 이 개는 눈치가 없다. 그래서 이 여자가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건 개야. 쉰밥이 그릇그릇 난들 떠먹일 줄이 이 실이야. 개새끼야 밥 안 줘 이런 뜻인데 이게 자,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보복이 이러네. 보복이야 보복. 자, 근데 개한테 화풀이 하죠. 이거 어떤 작품이야? 뱃사공한테 화풀이 하는 거 그거죠. 서경별곡. 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기다. 시적화자의 태도와 정서가 유사한 것은 서경별곡이라고 적어라. 얄미운 개의 행동을 해학적으로. 자, 임에 대한 연모애정이 아주 강해서 그래. 고운님 연모애정. 4번 가자. 창밖이 어른어른하다. 보였다 안 보였다 희미한 상태. 어른어른하거늘 님만 여겨 펄떡 뛰어 뚝 나서 보니 님은 아니오고 으스름 달빛에 열구름 지나가는 구름 날 속였구나. 마침내 밤이었기 망정이지 행여 낮이런들 나무 낄 뻔하였네. 아 쪽팔려. 3, 4 묶어. 아 쪽팔리다. 큰일 날 뻔했다. 임에 대한 연모애정이야. 자, 5번은 1006 평가원 그 다음에 94 2차 수능에도 나왔었는데 자, 두터비는 탐관오리야. 두터비가 약자 파리를 물었습니다. 파리 힘없는 서민 약자. 그리고 이제 두어무에 치달한 자. 두어면 더러운 재물 부정축제한 재산이야. 더러운 재물. 자, 우리나라도 김영란법이 통과됐으니까 이제 청렴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두어무에 치달아 앉아 건너산 바라보니 송골매가 떠 있어요. 중앙관리야. 가슴이 뜨끔하여. 자, 비굴하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두꺼비의 가슴 속까지 나타나니까 풀떡 뛰어내렸다가 두어 말에 자빠졌구나. 해학성이 좀 있죠. 여기까지 초장 중장까지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소설로 치면 전지적 작가 시점. 그런데 종장에 이르러서 자, 자화자찬 허장성세가 나와. 모처라 나의 자, 날랜 나였기 망정이지 피멍들 뻔하였다 이러면서 자화자찬 허장성세. 그런데 1인칭 주인공으로 바뀌어요. 종장에다가 따옴표에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변화한다. 소설로 치면 시점의 이동이 있다. 주제는 탐관오리 풍자 비판이야. 그래서 답이 5번이다. 자화자찬 허장성세. 그런데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1인칭 주인공으로 바뀐 걸 좀 이해를 하면 돼. 모처라 날랜 나였기 망정이지 행여 피멍들 뻔하였구나. 5번 답. 됐지? 풍자. 탐관오리의 횡포와 허장성세 풍자. 마지막 종장에다 허장성세 자기 합리와 자화자찬이야. 두꺼비의 말이죠. 해학성이 좀 드러나 있고요. 10번 위글에 나타난 윤직원의 처지를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것. 잘 되면 제 탓, 못 되면 아니. 자, 이거야말로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 격일세. 자,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이 어렵다 이 뜻이야. 윤직원의 처지. 윤직원의 처지. 손자 중에서 가장 미래가 촉망하다고 믿고 의지하던 종아기가 기대와 달리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었다는 전보. 배신감을 느끼면서 분노한다. 그러기에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지 않는가 말일세. 분수에 맞게 처신하라. 어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이게 바로 그 꼴이로군. 잘 되리라고 믿고 있던 일이 어긋나다 이런 뜻이야. 3번 답. 참 이거야말로 밤새 울다가 누가 죽었느냐고 묻는 격이군. 자, 내용이나 영문을 모르고 맹목적으로 일을 했다라는 것을 비꼬는 사실. 사람 팔자는 시간 문제라더니
사람의 팔자는 순식간에 달라질 수 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의미야. 10번 답을 3번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지? 어렵지는 않는다. 자, A형은 당연히 해야 되고 B형도 해준 이유가 요게 지금 현재까지만 A형에 있어서 그러지 태평천하는 3대를 따라가면서 또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 칠판 지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